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24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법원장으로 내정이 된 이균용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장이 되면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운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부산 중앙고를 졸업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84년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 자,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62년 11월 7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인시나 묘시가 아닐까? 스님이 예상을 해보시고요. 자, 우선 62년 11월 7일을 보면 이민생 경술기유, 이민경술기유, 술월의 기토가 등령을 하고 인술하고 목생화 화생토. 그런데 지금 시가 없이 이 사주만 보면 등령을 하고 유술합에 경금이 투출했다. 식상이 태왕하다. 식상이 태왕하면 진상관 토로용신은 용겁이 되고, 화로용신은 진상관 용인격 살인 상생격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화운이나 토운이 좋고 진상관 용인격은 목운도 희신이 돼서 목화토가 좋은데, 아니 이분이 자수에, 물이 가장 강한 자수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맞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상관 용인격 또는 불이 없으면 용겁격. 그래서 토가 용실군 화토운만 밟아온다. 극설 식상으로 설하고 목으로 극하고 극설 용겁 해서 비겁으로 용신을 하든가, 아니면 진상관 용인격 인수로 용신을 하든가. 인수가 용신이 되면 목화가, 목은 희신이니까, 또 인수가 용신일 때 수는 벽이니까 천간에 뜨는 토는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답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 중앙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법대 들어가 그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수재들만 들어간 데가 서울대 법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영리한 사람들 들어간 데가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법대, 의대, 법대. 자, 자대운에, 수대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이 용신이 뭘까요? 비겁으로 못하면 인수로 용신을 해야 되는데 답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물의 운에, 자대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 이치적으로 안 맞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진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기가 뭐예요? 진기라는 것은 진술충미월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전립일, 그러니까 진토 같으면, 진월 같으면 4월 전립일, 술월 같으면 해월 전립일, 축월 같으면 2월 전립일, 그 다음에 미월 같으면 10월
전리비를 기준해서 전리비를 기준해서 한 5일 전까지, 대개는 5일 전까지를 진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진술, 충미, 월인데 차월로, 다음 월로 원국을 분석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원국을 분석을 할 때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월이 뭐 해월로 해월 진기가 되게 되면 해월로 변해버린 게 아니라 원국을 갖다가 신강 신약을 아주 분석을 할 때 차월로 진기를 한다. 다음 달로 보고 강약을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은 하루 전이에요. 전립일 하루 전. 하루 놔두고 수월이고 하루 지나면 해월이에요. 근데 해월로 진기가 돼 있다. 자, 그럼 보시게요. 자, 이제 해월로 진기가 됐어요. 토가 수월에 토가 등령을 했으나 우선은 토생금 식상의 설기가 됐습니다. 식상의 설기가 됐다. 자, 여기 힘이 한번 빠졌어요. 금이 또 다시 금생수 했습니다. 생수. 지금 일주로 보면 두 번이 빠졌습니다. 또 생목.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금한테 한번 뺏겨. 금이 물한테 뺏기니까 털어보면 두 번 뺏겨. 그럼 물이 지금 나무를 도와주니까 한 번 뺏겨, 두 번 뺏겨, 털어보면은 세 번을 뺏겨도, 그래, 이 술토는 등령을 했지만은, 뭐예요? 무능하다, 무능. 능력이 없다. 무력보다 좀 더 약한 것이 무능이라 그래요.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데다가 인수, 병화나 정화가 지금 인시면 병인시, 묘시면 정묘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인시가 뜨면 병임축, 임수가 병임축. 그래 불도 힘이 없다. 인수도 일주는 세 번을 설기가 돼갖고 완전히 무능하고 병화도 일주를 도울 힘이 없다. 결국은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어리로 다 모였어요. 토생금, 금생도, 수생목 목으로 모였다. 목으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종살격이다. 종살격입니다. 이 사주는 종살격으로 보면 맞습니다. 일주가 등령하고 유군 하나 설로 인해서 극세하고 인수로 용신을 괴인, 병임축이 되니까 괴인이 되니까 결국은 제극인으로 인해서 병화가 인수가 무력하고 설로 토생금 식상생재 재생관 흥맥 전부 다 무능해졌다. 그리고 그러면 수월이 해월로 하루 놔두고 진기가 됐다. 그래서 모든 기운은 목에 모였다. 그래서 종살격이다. 그렇게 보면은 용신은 뭐가 될까요? 용신은 이제 목이 되겠죠. 그죠? 자, 용신은 목이다. 희신은 물이고, 용신도 좋지만 희신이 너무 좋아요. 왜? 금이 병이니까. 병을 갖다 설기를 시켜갖고 목을 도와주니까. 자, 이제 금이, 목이 용신일 때 금은 병이고, 토는 부신이고, 그럼 화는, 간지화는 뭐예요? 약신이다. 그래서 수목화운의 발보고라는 종살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살격이다. 자, 어려서 신금대운에 신금대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중무토까지 7살까지는 가정형편이나 건강이나 조금 배움에 그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운이다. 다시 그러나 7살 생일을 지나고 해중 간목부터 엄청 공부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학교 때 공부가 잘 돼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주 자대운 엄청나게 좋은 운이 들어와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서 84년도에
자, 84년도 몇 살일까요? 2023년 39년 전입니다. 60에 30, 23세 때예요. 84, 23세면은 개대운에, 개수대운에. 그러니까 갑자년이에요. 다 좋은 운 들어왔잖아요. 희용신이 다 들어왔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84년 때 패스하고, 87년 때 3년간 연수원 수료하고, 또 이제 군대 가야 되겠죠. 군대 가서 해군 중인가요? 군 법무관으로 있다가 90년도에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초임. 90년도부터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약 33년 정도 사법부에서 머물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사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을 했다가 2011년도라 그래요. 2011년도에 고법 판사로 승진을 하는데 이때가 기축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가 무자년입니다. 여기서 힘을 받아갖고 됐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대신기에서 아마 음력 7, 8월 달에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대우는 12년 전이니까 60에서 50살에 아주 좋은 운에 묘목대운에 묘목대운 기가 막힌 운입니다. 묘목대운.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이제 대검 뭡니까 법원장, 서울 또 뭐 고법 판사, 남부 지법원장 하여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22년도에 대법관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대법관 이거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한다. 그때가 9월달인가 그래요. 9월달이면 음력으로 7월 내지 8월 되겠죠. 왜 탈락이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작년이 지금 62세입니다. 61세예요. 작년이 61세. 11월달이 생일이에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이 뭐예요? 정화 전에 61세 생일 전에 진중무토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민년에 임중무토에 대원 1년은 또 다룬이 뭐예요? 무신기유월이에요. 그래서 토금이 한꺼번에 모였다. 잘못하면 작년 하반기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대운과 일년운과 다룬까지 전부가 다 나에게는 불리한 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종살병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대법관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금년에 개면연 아니에요. 운이 바뀌었습니다. 세월도 바꾸고 운도 바뀌고. 자, 61세 작년에 11월 1일 생일을 지나고 나서 이 양은 지금 금년 62세니까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정화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선 합을 정림합 화목이 되죠. 용신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급금. 그래서 관록이 목으로 변해서 관록이 뜨고 화가 인수 아니에요. 인수가 뭡니까? 명예가 떴다. 관록과 명예가 떴고 뭐하고 합이 있어요? 재물하고 합이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지위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내정이 됐어. 9월 24일 날 되면 뭐 25일부터는 아마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2023년도 여기서 되거나
묘목에 됩니다. 묘목에. 목이 얼마나 좋은가. 용신이. 묘목. 내년이 이 묘목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네? 뭐가 걸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사실은 김명수 이 사법부 그렇게 국민들한테 썩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균용 이 대법원장, 신임 대법원장은 반드시 사법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스님이 예상할 때는. 자, 묘목 좋습니다. 이 우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정점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오늘 내일 이미 피의자로 지금 확정이 됐네. 어쩌나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봅시다. 그리고 좀 이화영 재판에 또 이제 파행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뭐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것이냐 또 이것도 관건이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세월 싸움 벌이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12월 22일 생일을 넘어야 가부간에 확실한 어떤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스님이 볼 때 11월 한 5일 이후부터 임술, 술토대운부터 술토음부터 경신신유 임술이니까 술토부터 그렇게 되면 양력으로 11월 한 5일 이후부터 12월 22일이 생일이니까 생일을 지나야 모든 것이 말끔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사법 리스크에서 해제가 되냐 아니면 그걸 안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떤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되나 결정이 될 거예요. 선생님 볼 때는 좋은 쪽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자꾸 이제 그런 말 하기는 좀 뭐하고요. 일단 금년 하반기 운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지금 현재 개수에도 마찬가지 하반기 지금 딱 들어와서 이 얘기가 나와요. 하반기가 언제 지금 8월 15일 날 이후 오늘이 지금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묘목으로 바뀐 거예요. 대운이 1년운이 묘목으로 바뀌었다. 대운은 작년 생일을 지나고 바뀌었다. 대운 달운 대운 연운 달운은 뭐예요? 음력 10월부터 이제 해작축으로 가면은 대운 달운 1년운 여기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럼 내년 상반기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음력 9월 달까지 9월 이후에 진토 들어오면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진토 들어오면 음력 9월 이후 연말까지 상반기 좋고요. 2025년도 하반기에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을 좀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중무토, 사중경금에 그때 당시가 또 신유, 수월이, 달운까지 1년운과 달운이 딱 모이면 상당한 어떤 하는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하는 일에 약간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조심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자, 그런데 문제는 61세, 2, 3, 4, 5, 6, 66세 하고, 66세 생일까지 하고, 생일 지나고 사중 무토 경금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23년도가 62, 63, 64, 65, 66, 66세 생일 지나고 나서 사중 무토 경금이 들어오면서 2027년도가 대선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 대운과 1년운이 한꺼번에 모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 같이 유종의 미를 좀 걷어줬으면 어쩌고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28개월 동안.
대운과 일년운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2028년도 가을 가면 신금 들어오면 인신충, 신유술의 인신충 안 됩니다. 삼행살까지 겸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끝남으로 해서 자기 대선 후 스스로 뭐 그냥 알바끼네 뭐이네 뭐 해서 하면서 그냥 뭐 천년만년 또 해야 된다, 임기 맞춰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쌈박하게 딱 그까지만 저거 하고 대통령 임기 끝날 때 같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스님이 분석한 결과로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사법부에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뭐 여야 할 것 없이 법이란 건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법이 아니죠.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채우고 보루가 재판하니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응? 근데 판사가 공정성을 잃고 편향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념에 의해서 정당한 법의 논리가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아니죠. 그런 일은 앞으로 제발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어떤 재판은 6개월에, 어떤 재판은 1년, 어떤 재판은 3년에. 이건 무슨 법이 무슨 고무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땡겼다 늘렸다. 이거 판사 마음이요. 이런 판사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딱딱딱 언제 끝나? 대개 예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한정 재판 연기. 이화영 재판도 또 연기. 그래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구속이 당연히 할 그런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봐요. 아직은 운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관련자들이 다 이제 구속이 돼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12월 20일, 금년 12월 22일 생일이 넘어야 가부간에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이균용 고법판사, 대법원장, 내정장, 소임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나? 스님은 이행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잘 해낼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